시간이 지나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괴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괴담 중에 가장 유명하고 진심으로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괴담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민지 괴담. 1990년대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김민지 괴담은 그 당시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잠 못 들었을 정도로 무서워했다는 괴담인데요.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이 납치된 후 잔인하게 토막살인 당한 일이 있었는데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아이의 이름이 바로 김민지였는데요. 자신의 딸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동전과 지폐에 죽은 딸을 암시하는 내용을 새겨 넣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라는 이름과 토막난 시체를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각각의 동전과 지폐에 새겼는데요. 이것들을 다 찾게 되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는 충격적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찾아도 더 이상 찾지 않을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동전이나 지폐를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소문이 점점 커지자 당시 조폐공사 쪽에서는 김민지라는 딸을 둔 사장이 없을 뿐더러 화폐 도안 자체가 사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소문은 거짓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1,000원권에 인쇄된 민이라는 글자는 조각 디자이너의 성을 남긴 것이며 5,000원에 새겨져 있는 비석의 지자는 오죽헌에 실제로 있는 비석 내용이며 내용도 지자가 아닌 강릉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90년대를 장식한 괴담 중 하나일 뿐이지만 저 역시 내용을 조사하면서 숨은 내용을 다 찾게 된다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리 때문에 몇 개는 실눈을 뜨고 봤는데요. 아무리 괴담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잘못된 괴담이라지만 아직까지 등골이 오싹한 괴담이었습니다. 장기 적출, 인신매매 괴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인신매매에 관한 괴담입니다. 그 유형도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고 음료를 받아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얼음이 가득 든 낯선 욕조에서 신장이 없어진 채로 발견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나쁜 일을 당했다니 가뜩이나 세상도 팍팍해지는데 더 건조해지게 만드는 소문이었죠. 또 다른 소문으로는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하고 언쟁을 하다 버스에서 내려 싸우자고 해 내리려고 하는데 이상함을 눈치챈 한 승객이 극구 말렸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내리면서 너 운 좋은 줄 알아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는 바로 어떤 검은 봉고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넘기기엔 우리나라에선 2015년에서 19년까지 29만 건이 넘는 실종신고와 함께 미발견자는 4,38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신매매에 관련된 괴담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10대 고아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하고 숙소를 마련해주고 감시하면서 장기 적출 시기를 보고 있었던 조직이 검거되는 등 실제로도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수도 고등학교 때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 내용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괴담을 조사하다 보면 그럴 수 없는 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사람이 실종되는 일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고 그 실종자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납치 같은 경우 늦은 밤 남녀 할 것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걱정하게 되는데요. 택시를 탈 때는 아빠 사자를 기억하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영업용 택시는 모두 아, 바, 사, 자,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다른 기호 번호판은 전부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늦은 밤 귀가 시 이 점을 조금이라도 유의한다면 어느 정도 사고 예방을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에 수문에 소문이 붙어 무서운 괴담들이 완성되었는데요.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니만큼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나와 내 주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고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 귀신괴담.
자유로 귀신괴담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괴담 중 하나입니다. 이 괴담은 유명 연예인들도 보았다고 하면서 앞다투어 경험담을 이야기해 더욱 현실감 있는 괴담인데요. 일명 자유로 선글라스 귀신입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자유로 갓길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차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면 선글라스라고 생각했던 것은 뻥 뚫린 두 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목격담이 두 눈이 뚫려 있는 20대 여자라는 특징이 모두 같아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점점 더 의혹에서 확신으로 괴담이 퍼졌는데요.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테마사들이 자유로 인근에서 교살당한 20대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유로 귀신 괴담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유로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일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는데요. 사고가 많은 이유는 안개가 많이 끼기도 하고 차가 없을 때 과속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안개 때문에 물체나 나무가 반사되어서 한 형체로 보이는 거라는 사실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두운 밤 가로등 사이에서 사람이 서 있는 것만 봐도 여자고 남자였고 눈이 뚫려 있는지 아닌지 간에는 뒷골이 오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대체 왜 서 있는 거야? 저도 자유로를 자주 다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로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도 우연이라도 그 귀신을 마주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간 마스크 괴담. 빨간 마스크 괴담은 실제로 1990년 우리나라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괴담 중 하나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김민지 괴담과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 괴담의 피해자 중 하나로 어두운 골목길을 보면 돌아서 가곤 했었는데요. 이 빨간 마스크 괴담은 1970년 후반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입 찢어진 여자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농촌에서 입 찢어진 여자를 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사화됐었는데요. 1990년 초에 나가노에서 처음 입이 찢어진 시체가 발견되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실제 여기저기서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났다는 신고와 제보가 발생하여 경찰이 여러 번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조심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며 경각심을 심어주기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들은 일본에서 나고야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로 나고야 살인사건 1편, 2편, 비기닝으로까지 영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물 먹은 귀신이 갑자기 90년대부터 한국에서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부산에서 빨간 마스크를 봤다는 소문을 시작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괴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빨간 마스크는 일본과는 다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성형수술을 받다가 잘못되어 미쳐버린 여자가 그 복수심으로 사람들의 입을 찢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키가 2m에 달한다. 트렌치코트를 입고 긴 머리의 여자다. 빨간색 마스크를 눈 밑까지 쓰고 있다. 등등 지역마다 비슷하지만 다양한 목격담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 마스크의 공통적인 이야기로는 웬 마스크를 쓴 여자가 나 예뻐? 하고 물어보고 예쁘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고 찢어진 입을 보여주는데도 이래도 내가 이뻐? 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 예쁘다고 하면 똑같이 해준다고 입을 찢고 안 예쁘다고 하면 화가 나서 죽인다는데 이건 뭐 답정너도 아니고 아무튼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괴담이 있으면 도망칠 방법도 유명했었겠지요? 저도 아는 방법인데요. 가장 유명한 방법은 예쁘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그래요 라고 어중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빨간 마스크의 여자가 당황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손바닥에 물 숫자나 개견자를 써서 보여주거나 계피사탕을 던지면 도망간다는 등 각 지역에 따라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 전 웬만한 방법은 다 쓰려고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괴담이지만 가장 무서웠던 괴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학교 괴담. 어렸을 적 한 번쯤 학교 괴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종류와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할 정도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학교마다 고유의 괴담이 한두 가지씩은 존재하는데요. 무슨 귀신은 다 학교에 집합해 있는 것인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참 다양했습니다.
있습니다. 그중 텔레비에 나오기도 하고 소문을 많이 탔던 괴담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동상괴담. 오래된 초등학교에 가면 꼭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책 읽는 아이 동상과 동물 동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야 유명한 위인이기 때문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다고 해도 책 읽는 아이 동상은 왜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동상들이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정이 되면 이순신 동상과 다른 동상이 싸워 그 칼자국이 동상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소문, 책 읽는 동상은 진짜 아이에게 황동을 입혀서 만든 동상이라는 소문, 시간이 지나면서 책 페이지가 달라져 다 읽고 나면 학교에 재앙이 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소문들이 무서워 동상하고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한 적도 있었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물론 어릴 적부터 용감해서 그런 소문을 들어도 무섭지 않아 동상을 잘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둘째, 과학실, 무용실, 독서실, 계단 귀신. 이런 특정 공간에 귀신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실 생물 표본이 자정이 되면 살아 움직인다는 소문, 독서실에는 다리 없는 학생이 밤마다 나타나 돌아다닌다는 소문, 무용실에서 밤새 거울을 보면서 춤을 추었는데 다음날 되어보니 그 무용실에는 거울이 없었다는 소문, 옥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이 원래는 12개인데 선택받은 사람이 올라가면 13개가 되면서 귀신이 나오고 지옥문이 열린다는 스펙타클한 소문까지. 지금 들으면 웃음 나는 소문에 가깝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소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 괴담은 이런저런 소문으로 만들어지고 케이블 TV에서 학교 괴담이라는 만화로도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만화가 생각보다 무서움의 수위가 높아 인기도 많았지만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봐도 놀랄만한 장면이 많기는 하네요.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놀거나 사고치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어낸 괴담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후에도 학교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어 인기를 얻으면서 학교 괴담은 이제 무서운 공포 괴담이 아니라 어렸을 때의 재미난 추억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대표 괴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돌았던 괴담들이지만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 옛 추억을 되살려보면서 이야기해본 저는 일단 팬티를 먼저 갈아입고 오늘 저녁에는 불을 켜고 어머니 옆에서 자야겠습니다.